안녕하십니까.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취업과 노후 생애 설계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커리어 컨설턴트 정도영입니다. 50대 이후에 뭘 할까? 이번 시간에는 현장과 기술 관련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래도 기술밖에 남는 게 없다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실제로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듣게 되는데요. 나이가 드신 분들, 특히 이제 사무직 쪽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자신의 진로가 막혔을 때 새로운 일자리를 타개하기 위해서 기술을 배우는 쪽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기술 분야의 일자리들이 좀 더 도움이 될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설관리 관련 일자리들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일 먼저 말씀드릴 분야는 전기 쪽입니다. 전기는 사실 모든 영역에서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이죠. 아무래도 쓰임새가 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 역시 젊은 사람들이 잘 들어오지 않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대체로 기술 분야가 이런 경향이 많은데요. 제가 자격증 파트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국가기술 자격증 중에서 구인공고가 가장 많이 나오는 10위권 내에 3개가 전기 관련 일자리였습니다. 장단점을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역시 일자리가 많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경력이 쌓일수록 확실히 우대를 받게 됩니다. 통상 시설관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흔히 말하는 장점 중에 하나는 개인 시간이 많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단점은 이게 전기 쪽도 어떤 분야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요. 공사 쪽 같은 경우는 일이 힘든 경우가 많고 위험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에 비해서 시설관리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초기에는 교대 근무의 압박에 시달려야 되는 경우들이 꽤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직 조건을 한번 알아볼까요? 일단 당연히 자격증부터 있으면 유리합니다. 물론 이 영역도 자격증이 반드시 절대적인 요건인 것은 아니지만 지금 같으면 거의 그런 추세로 간다고 이해를 해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작은 곳은 전기기능사 정도만 있어도 우대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좀 좋은 회사는 그래도 전기산업기사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전기시설관리와 전기공사의 두 분야가 있는데요. 중장년은 주로 전기시설관리 쪽으로 빠지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만 시설관리 쪽은 상대적으로 공사보다는 연봉 부분에서 좀 낮을 수 있다는 것은 감안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초임은 최저임금에서 3천 정도 사이에 형성이 되는 것 같고요. 기사 자격증을 따시면 4천을 상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디서 일하느냐가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전기기능사라도 아파트에서 일을 시작하시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3천 이상을 받는 경우들이 꽤 있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의사항은 굳이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저라면 경력을 쌓으면서 다음 상위 자격증을 빠르게 취득하실 것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기능사를 따셨을 때 일할 수 있는 곳은 많다고 할 수 있을지라도 사실상 기능사로서 계속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빠르게 산업기사나 기사로 넘어가셔서 더 상위의 자리를 노려보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소방 분야입니다. 소방 분야도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안전관리가 강화되면서 꽤 각광을 받고 있죠. 특정 소방 대상물 중에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선임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당연히 전망은 밝은 편이죠. 장점은 찾고자 하면 일자리는 꽤 많은 편이라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단점은 최근에 대형 화재 사고라든지 이런 인명사고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이 커진다는 인식 때문에 자격증이 있어도 선임을 꺼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긴 했습니다. 입직 조건을 좀 보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해야 되는데요. 상급부터 특급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있죠. 건물 대상에 따라서 이런 자격증에 맞춰서 적용이 됩니다. 일반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강습교육을 급수에 따라서 5일에서 20일간 받고요. 거기에서 시험을 합격해야 됩니다. 최근의 경향은
특정 직급 이상부터는 시험이 좀 많이 어려워졌다는 얘기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유의하셔야 될 점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따른 혜택에 비해서 책임이 크다고 느껴서 이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관리와 공존행동 쪽입니다.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건물의 기계설비 관련 업무라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대표적인 자격증이 에너지 관리 기능사. 이건 예전에 보일러 기능사라고 알려진 자격증입니다. 그리고 공존행동 기계 기능사. 이거는 현장에서 공존행동 기계를 설치하고 운전하고 또 한편으로는 냉매를 교환하거나 보충하는 일을 합니다. 주로 고령자에 대해서 문호가 좀 넓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장점은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꽤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령자에 대한 문호가 넓다라는 점인데, 단점은 교대 근무의 가능성이 높고 일이 생각보다 단조로울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입직 조건을 보면 자격증 취득 후에 입직을 하게 되는데요. 에너지관리 기능사의 경우는 절반 정도의 합격률을 보인다고 합니다. 초임은 작은 건물 같은 데서 시작하시면 거의 웬만하면 최저임금부터 시작한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규모가 있는 사업장은 한 3천 정도까지는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격증, 특히 이제 시설 관리와 관련해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의 경향이 다수의 자격증을 굉장히 선호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에너지 관리 기능사나 공존행동 기계 기능사, 이런 데다가 전기 기능사나 소방 기능사 등을 함께 취득하는 경우에 훨씬 유리해진다는 것이죠. 다음은 용접 일자리인데요. 용접도 은근히 전방위에서 많이 쓰이는 기술이죠. 특히 조선이나 자동차 등의 제조 현장에서 활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기술의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연히 일자리 전망도 안정적인 편이죠. 장점은 역시 일자리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이 올라갈수록 대우가 올라간다라는 것이죠. 단점은 일이 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에 대한 위험성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일 자체가 완전히 위험하다기보다는 상황상 안전장비를 잘 못 갖추고 일을 하시는 경우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런 기술들이 3D 업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도 좀 고민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직의 조건을 보면 결국 중장년들의 경우에는 직업훈련학교나 기술훈련원 등을 통해서 단기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입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 수준은 250 전후 정도에서 시작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실 텐데요. 대기업이나 뭐 좀 큰 사업장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급여는 차이가 나겠죠. 기술이 쌓이면 60대 이후에도 일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는 50대에도 충분히 진입이 가능한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에 비해서 참고하실 점은 2023년부터 명칭이 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용접 기능사라고 불렀었는데요. 지금은 피복 아크 용접 기능사라고 이름이 좀 복잡해졌죠. 그리고 특수 용접 기능사는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 기능사와 이산화탄소 가스 아크 용접 기능사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전기 용접이 가장 흔하게 많이 있지만 특수 용접의 경우가 좀 더 좋은 우대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게차 일자리입니다. 제가 참 지게차 일자리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자리도 많이 나오고 자격증 취득자도 많은 영역이 이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장점은 당연히 일자리가 많으니까 많은 분들이 딴다라는 것이겠죠. 또 상대적으로 운전 계열이다 보니까 운전을 하셨던 분들은 접근성이 좀 좋다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일을 할 때조차 이 지게차를 다룰 수 있으면 우대 조건에 넣어주는 경우들이 꽤 있다는 것이죠. 단점은 이렇게 전망 자체가 나쁘지 않으니까 자격증 소지자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제가 자격증 강의 때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50대 이상이 가장 많이 응시하는 자격증 중에 하나가 이 지게차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경력직 우대가 많다는 겁니다. 경력직 우대가 많다는 것은 어찌 보면 장점일 수도 있는데요. 이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 초기 경력 쌓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것이죠. 저도 사실 이해는 갑니다. 아시다시피 지게차 같은 것들은 큰 물건을 들어서 나르다 보니까 잘못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신규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현장에서 쓸 때 망설여지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 자격증과 함께 경력이 많은 사람들이 훨씬 우대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입직 조건은 자격증 취득 후에 입직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지게차는 현장에서 두 가지 형태가 쓰이는데요. 자격증이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3톤 미만의 경우에는 일종 운전면허만 있으면 12시간 정도 교육을 받으면 누구나 이걸 활용할 수 있고요. 그에 비해서 3톤 이상은 별도의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급여는 무경력자의 경우라면 아마도 최저임금보다 살짝 높거나 많으면 3,000 전후일 것이고요. 경력이 3년 정도 쌓이면 월 300, 그러니까 연봉 기준으로 한 3,600 전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실 것은 이 지게차가 굴착기와 매우 입직의 경로가 유사하다는 겁니다. 굴착기 역시 초기 경력 형성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달리 말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게차나 굴착기를 따시려고 드신다라면 과연 내가 어디에서 초기 경력을 쌓으실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고민하시는 시간이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다라면 좀 더 안정적으로 진입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결국 자격증을 따고 장롱면허로 섞이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초기 경력을 쌓기 어렵다는 것은 이 부분은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꽤 험한 환경에서 일을 하셔야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장 기술 관련 일자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는 만약에 공부하시는 것도 좋아하시고 상대적으로 기계를 다루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으시다라면 굉장히 좋은 선택지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50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단 한 가지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과 맞는지에 대한 선택지, 이 부분을 고려하신 다음에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